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죠? 네, 자, 여름 휴가철인데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노심초사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2020년 많은 분들에겐 정말 기억에 남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간의 K방역 이런 얘기 신조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뛰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었는데, 네. 자,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로 비롯한 교회발 확산세가 수도권을 강타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큰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결국은 2.5단계까지 발령이 되면서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좀 뜨겁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아마도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이 공매도 폐지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텐데요. 네네. 자, 이것이 이제 결정이 6개월로 더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금융시장에 예상되는 흐름, 또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네, 여전히 사람들의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모두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 3월에 이제 엄청난 대폭락장을 경험을 하면서요. 예,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나 세계 각 국가들의 그런 발빠른 경기 부양 조치, 또 이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면서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올해 2월 수준 이상을 훨씬 더 넘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태네요. 네, 아주 좋은 사태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예, 투자자들에게는요. 예, 자,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를 그냥 크게 들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군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두 번째는 이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매력이 더 부각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주식 시장이 뜨거운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두 가지 요인 중에서도 특히 공매도 폐지 효과가 최근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공매도를 폐지하라 이런 얘기들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시황이나 또 다른 방송에서 이런 타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 10년 이상 정도는 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슈였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부각이 됐었죠. 결국은 증시가 너무 과열이 될 경우에 이런 과열되는 부분들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이 이제 순기능으로 지금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네, 당시에는 이런 얘기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올해 3월에 지나치게 폭락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니까 또한 그 폭락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더 큰 폭락을 유발하게 된 세력이 공매도 세력이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요. 예, 예.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9월 15일까지 1차적으로 6개월 공매 폐지 기간을 가지게 음, 된 그런 발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네. 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그런 투자 기법입니다. 아, 네. 네, 누구한테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편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방법이 자체가 굉장히 낯선데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만 돈을 되기 때문에 반대의 상황을 응원하는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 방법이 공매도다 이렇게 보면 음,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투자 방법은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 공매도라고 하는 투자 방법이 외국인 기관 투자라든가 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참여 비율은 1%포인트 채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예, 예. 네, 사실상 이 기관과 외국인 마음대로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 둘 다의 베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습니다. 예, 예. 네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과는 좀 상당한 괴리율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투자 기법이었다면 뭐 별다른 불만들이 없었겠지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은 좀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자, 일단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대출 받는 과정 상상해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대출 굉장히 어렵고 또 1금융권으로 갈수록 굉장히 더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에 다시 사서 갚는 과정이 공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어쨌든 빌린다라는 것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돈을 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 기관이나 국내 기관처럼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생긴 불균형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제는 지수나 주식이 오른다에 베팅할 수 있는 주체가 지수나 주식이 내린다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이 힘을 여러 가지로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주식이나 지수의 가격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삼는 시선이 최근 커졌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공매도 폐지 연장 음.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월 당시엔 한국 증시의 급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임시 방편이었는데 그렇죠? 실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고 나니까 공매도 폐지 효과를 정부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증시의 하락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락에 더 베팅을 하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 때문에 하락장이 더 심해지거나 또는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저평가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이 주식 투자의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올린다. 이런 뭐 선진국적 투자 방식에 대한 의식 확장이 분명히 이루어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어떤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결국 이런 얘기 때문에 2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6개월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점차 이 내리막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시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된 배경과 향후 흐름 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